남북 전쟁사예요. 이 남북 전쟁사는 왜 이 미국의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인가? 미국인이 타국 백성의 자주 권리를 위하여 전쟁을 불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타국 백성의 권리가 뭡니까? 그 당시에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부는 노예제도를 찬성, 북부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북부죠. 북부연합, 남부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지금 그 당시 지금 그 독립전쟁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에요. 80년 정도 지났습니다. 80년도 지났어요. 독립전쟁할 때,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할 때 식민지 인구수가 400만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400만. 근데 80년 후에 지금 남북 전쟁할 때에는 1600만으로 불어났다 그럽니다. 80년 사이에 인구가 4배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요 남부에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자, 우리 뭐 이런 거 찍기 좋아하니까 한번 찍어볼까요? 자, 16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몇 퍼센트가 노예였을까요? 몇 프로? 70%? 너무 많지 않나? 노예가 70%면은 반날로 일으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지? 몇 프로? 30%? 아, 거의 근사치입니다. 다운. 예. 몇 프로? 25%! 와, 정확합니다. 예. 400만 명이 흑인 노예였다 그러더라고요. 160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부산 시민 300만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노예로 잡혀와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인권이 없습니다. 가축처럼 부려지는 거예요. 이제 북부는 산업화가 되어가지고 여기는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다 이제 산업도시들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남부는 여전히 농사 짓고 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은 막 나오잖아요. 마가렛 이런 애들, 이제 비비안 이런 애들 막 이렇게 막 코르세 땡겨주는 애들 누굽니까? 흑인 가정부들이잖아, 그죠? 요 남부 쪽입니다, 그런 애들은.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사람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쪽을 개척해 가고 있거든. 이제 서부도 이제 개척해야 되고 하는 뭐 그런 시기인데요. 북쪽의 11개 주, 남쪽의 11개 주가 서로 딱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노예 하지 말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왜 노예도 재산이다, 사유재산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노예 제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뭐 정리가 안 되는 채로 그렇게 북쪽에도 11개 주고 너도 11개 주고 일단 싸우지 말고 그렇게 가자 라고 하는데, 여기 이 미주리에 있는 애들이 우리도 이제 독립된 주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스테이트에 이제 가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11개인데 하나가 더 들어오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노예에 대한 문제가, 논쟁이 남북 간에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막 북부에서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연설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마침 다행히 요 위에 있는 주 하나가 우리도 이제 연방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럼 네가 우리 북부에 들어오면 니는 남부로 가서 12개로 맞추자라고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논쟁이 한번 끝났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터지는 거죠. 결국 터집니다. 그래서 북부 12개 주와 남부 12개 주가 서로 노예제 찬반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요, 미국인들이 아닌 노예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의 그 독립선언문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천부로 받은 인권은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독립선언문의 정신과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운 전쟁이 미국 남북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나라가 또 개입을 할까요? 영국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영국이. 자, 북부는 사실 남부보다 더 발달되어 있어요. 산업화가 성공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낫습니다. 남부는 농사 짓고 있으니까 좀 더 가난하겠죠. 그래서 북부가 남부를 이렇게 이 해안선을 따라서
애를 이렇게 쫙 감싸가지고 바깥 세력과 이렇게 교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안에서 굶겨 죽이는 거죠. 미시시피 강역이 이렇게 크게 흐르는데 요렇게 잘라가지고 아나콘다, 이 작전명 아나콘다라고 해서 뱀이 다리를 딱 틀어서 이제 감싸고 있는 형국대로 남부를 이렇게 조이거든요. 남부가 그래서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때에 누가 영국이 들어와가지고 요쪽으로부터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남부를 도와줍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움직일 때 또 잘 봐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나는데 누가 영국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이득 보려고요. 이득을 보려고 남부를 지원하면서 무기를 막 파는 겁니다. 남부한테 무기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더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죠. 누구만 좋아요? 영국만 좋은 거지, 그지? 무기 팔아먹고, 둘 사이에서 이득 취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여기서 담배하고 면하고 이런 거 또 쓱 들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이 이 전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전쟁이 북부연합의 승리로 끝나고, 남부가 패배했기 때문에 영국이 전쟁 배상금을 북부연합에게 1,500만 달러는 그 당시로 하여튼 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전이 일어나면 꼭 주변에서 이렇게 노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인접해 있는데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자기들 속국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청나라 시절 저거들이 세계로부터 두드리 맞고 청일 전쟁에서 패하고 막 세계 독립국 돼가지고 두드리 맞고 있는데도 조선은 자기들 속국이라고 했거든요. 조선의 독립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웃기게도 그 당시에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청일전쟁까지 하고 어쨌든 막 그랬는데 요 이득을 보려고 하는 나라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중국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간첩을 보내두고 있습니다. 중국 간첩들 때문에 세계는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한 여성이 정계도 진출을 했고 또 사업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필리핀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인플루언서면서 또 정치가로 이렇게 무슨 고어였는데 이름이 안젤라 고어였나 하여튼 이름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그 여자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뒷골목 세력이랑도 결탁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필리핀 정부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17세 이전의 행적이 없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17살 전에는 뭐 했는지가 알고 봤더니 17세가 되던 해에 그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권을 가지고 들어온 어떤 여자가 그 뒤에 행적이 없어. 그쵸? 신분 세탁을 해서 필리핀에서 자리를 잡아서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아서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정계까지 진출을 한 겁니다. 자기가 간첩인 게 드러나니까 인도네시아로 도망을 간 거죠. 인도네시아에서 인터폴에서 잡혔습니다. 털어봤더니 중국 간첩이었다라는 거죠. 벨기에에서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고, 독일에서도 있었고, 심지어 미국에도 중국 간첩들이 많이 포진되어가지고 중요한 정보들을 중국 공산당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자매님, 뒤에 우리 자매님, 정신 차리십시오. 자, 중국 간첩이 지금, 왜 그럴 때가 아닙니다. 중국 간첩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간첩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꼭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정보사에 근무하시던 분이 중국 공산당에게 우리 블랙 요원들 정보를 리스트를 넘겼죠. 1억 4천만 원 받고. 그래가지고 그 정보가 중국, 러시아, 북한에 공유돼가지고 우리 블랙 요원들이 잡히거나 처형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도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도 블랙 요원들을 보내거든요. 첩보원들을.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보낼까 안 보낼까요? 엄청나게 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들어와 있느냐?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와 있고 사업가 신분으로 들어와 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미국 그 항공모함 시찰 중에 드론 한 개가 떠가지고 저거 뭐냐?
그래서 잡아서 조사해보니까 중국 유학생이 뛰었다는 거예요. 걔 신문 털어보니까 뭡니까? 우수 공산당원이었죠. 근데 걔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나라 법으로. 우리나라 그 형법 87조인가 78조에 보니까 그 간첩법에 대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간첩법에 어떤 간첩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냐면 적국의 간첩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국. 근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적국이다라고 인정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간첩 외에는 우리가 처벌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법이. 그래서 법 개정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이 또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간첩 안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려를 했다니까요. 중국 간첩은 우리가 못 잡는다라고 하는 게 걔네들 입장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누가 국익을 위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반국가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의 이런 지금 내전 상황에 계속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시위하는데 가보면은 중국인들이 3분의 1 정도는 깔려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영상에서 봤는데 막 탄핵하는 애들이 막 이상하게 중국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그거에 이제 애들이 막 채팅창에 막 띄운 겁니다. 그 천안문 노래 틀어봐라, 천안문 노래. 막, 그러니까 천안문 노래 크게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애들이 거짓말처럼, 뭐야, 이러면서 쑥 사라지더라고요. 왜? 천안문 노래 틀고 막 그러면요, 중국 공안이 나타나서 잡아가거든요. 거기는 중국인들. 천안문이 뭡니까? 천안문, 중국의 천안문이 뭡니까? 문화대혁명 때 중국의 수많은 지식인들 죽였던 그 현장 아닙니까? 완전 자유민주주의인, 뭐, 어쨌든 뭐, 양심의 소리를 다 잡아 죽였던 장소가 천안문이거든요. 천안문의 노래, 뭐, 꽃의 노래, 뭐, 이런 거 틀면은 공안들이 와서 중국인들 잡아갑니다. 그 연루되어 있으면 무조건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사라라락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런 곳에 중국 애들이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내란이 아니라 외란입니다, 사실은. 외란이 내란으로 일어난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탄핵하냐 아냐 마냐 뭐 이게 단순한 그냥 정치적인 좌우의 대립이 아니라 지금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어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홍콩이 중국에 완전히 잡혀먹기 2년 전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보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맨 처음에는 그 일할 애들, 그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럼 제 하층에서부터 걔들이 일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족 노동자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걔네들이 또 민주당에 의해서 뭐 40여 가지 아주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대출, 주택 구입 엄청나게 혜택 받으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하층민의 이제 자기들 애들 걔네들 항상 쪽수로 승부를 하거든요. 애들 많이 깔아요. 많이 깔아요. 인해 전술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자국 문화를 좀 퍼뜨립니다. 공자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라탕 먹어봤어요? 저는 마라탕 안 먹습니다. 탕후루 먹어봤어요?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줬습니다. 양꼬치, 칭따오 뭐 이런 거. 칭따오, 니 맥주 칭따오 마실 거야? 맛없어? 아 벌써 먹었구나. 칭따오 먹지 마라. 칭따오 맛없잖아. 그래. 그런 거 먹지 마. 마실 거면 오비라고 이런 거 마셔야 돼요. 아니 그런 것들로 해서 문화적으로 먹거리로 이렇게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정계나 사업 뭐 이런 데다 기업 이런 거를 심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렇게 홍콩이 먹혔고 지금 라오스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중국이 차관 빌려줘서 철도 깔게 하고 뭐 사업하게 만들고 그 차관 빌린 나라는 이제 돈 갚아야 되니까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돈 갚아라 뭐 그러면은 이제 눌리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중국 기업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 사업체 막 세워 올리는 겁니다. 그럼 라오스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 이제 신도시 경제특구가 됐으니까, 부품 꿈을 안고 가서 거기서 일을 한단 말이지. 돈을 벌었어.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어디서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애들이 지어놓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번 월세를 거기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럼 또 살면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지금 식당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돈 다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가 생활하는 족족
중국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새로운 뭐 경제 특구가 있고 건물이 새고 올라가고 발전한 것 같은데 라오스 국가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중국 공산당들에게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에 돈이 들어와서 거기서 화교들이 완전히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랑 경제 협약을 맺는다? 중국과 쉐쉐하겠다? 미친 소리입니다, 진짜로. 중국은 한 번도 역사상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국익에 도움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에. 항상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고, 속국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지금 중국이 쉐쉐하겠다. 뭐, 걔네들 늘 하는 말이 뭐,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과의 역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국이 6.25 때 생각해봐요. 아군이에요, 적국군이에요? 너무나 자명한 적국군이죠. 인민군이랑 1.4 때 그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들어와서 함께 우리 국토를 짓밟았던 애들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리고는 저 나라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 6.25 전쟁을 뭐라고 그래요? 항미보조, 항미수조. 미국에 맞서 싸우고 조선을 보호하려고 했다. 뭐 그러면서 기념관 만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전쟁에 왔던 그 인민군 애들이 막, 와, 내가 여기서 무슨 전투에서 몇 명을 죽였는데 그런 소리 하면서 우리나라 관광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중국은요, 적국입니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랑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우리가 배상금 청구를 못 하는 거지. 우리 승리하고 나면요, 중국은 전쟁 배상금 요청해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남부 연합과의 전투에서 꼭 틈을 노리는 다른 나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국 백성의 자주 권리, 특히 흑인 노예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 1861년에서 65년 사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1905년 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43년 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남북 전쟁을. 43년 전입니다. 남북 전쟁과 독립 전쟁 사이에 80년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80년. 그러면 다 합치면 120년 정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 책을 쓰던 때로부터 미국이 식민지로 시작해가지고 전쟁으로 나라가 지금 폐허가 되고 했던 그런 상황으로부터 120년이 지난 그 시점인데 미국은 그 사이에 뭐가 되었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0년 만에. 120년 만에 식민지였던 나라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권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나라는요,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나라로 간다라는 거예요. 120년이라니까요. 그 시간 간극이. 120년 만에 완전히 다른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6.25의 폐허에서 얼마나 지났습니까? 네, 뭐 75년 정도 지금 이제 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70여 년 좀 더 지났다 그죠.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왜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체제를 선택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땅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국민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줬고 그리고 국가 사업을 뭐 원자로 사업을 장학생들을 보내가지고 배워와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자유가 짓밟히려고 하는 그런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2025년에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단디 싸우고 뭐 아까 저기 뭐 시간 되시는 분은 강화문도 올라가고 하겠지만 안 되면요, 여러분들 인터넷 댓글창 점령하셔야 됩니다. 조선족들 제가 그거 댓글 부대 하는 거 제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휴대폰이요 한 120개 정도는 이렇게 그냥 깔려 있습니다. 충전기 꽂혀가지고 이렇게 따다다닥 치면요 거기서 댓글 따다다다다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론을 만들더라고요. 조선족 애들이. 우리나라 정치의 주구들이. 왜?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 같은 거 보면요, 좋아요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남겨주지 않으면은 여론이, 사람들은 어쨌든 많은 쪽으로 보거든요.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기사 하나를 볼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싫어요 누르고,
올바른 소리 하면 좋아요 누르고 거기 댓글도 달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중국인들이 내는 목소리에 잡아먹힙니다. 지금은 진짜 그런 때예요. 그래서 총만 안 들었지 지금 내전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론조성을 위해서 글을 지어 전파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연설하면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대요. 뭐 맞는 소리 하거든. 신앙의 올바른 관점에서 가치관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든.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제라고 하는 거, 남북전쟁 결과 대한과 청외에는 노예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청나라에는 아직도 노예제가 있더라는 거죠. 다 지구상의 각국들이 법을 본받아서 야 노예제는 이제 폐지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폐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렇게 노예들이 막 자유를 찾아 나가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 노예들이 지주들 밑에서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왜?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거든. 그래서 국민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제가 폐지가 된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되었다? 부강국이 되었다. 근데 그 당시에 세계 정세 모르고 세계에서 두드리 맞고 점점 암흑으로 나락으로 가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으니 청나라와 대한제국. 걔네들은 왜? 노예제를 폐지하지 않아서 약소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민평등 사상, 이 만민평등은 그냥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권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복락을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여러분 신앙에도 힘쓰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정세에도 두 눈 부릅뜨고 지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노예제 폐지는 막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지금 치면 뭡니까? 국민을 이제 막 법 아래 족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당이 있으면요, 해산이 답입니다.